조국신당입니다. 정식 명칭은 조국혁신당이죠. 그런데 최근에 비례투표 지지율 조사에서 상당히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조국신당을 지지하는 이 표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정치권이 이 분석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비례대표 투표 정당입니다. 비례대표를 어느 정당에 찍을 의사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앞에 빨간색과 파란색은요. 국민의힘이 만든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죠. 그리고 그 옆에 파란색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비례위성정당. 지금 저 설문조사에는 뭐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인데요. 지금 명칭은 더불어민주연합 이렇게 되고 있죠. 그 정당인데 30대 21을 기록해요. 그런데요. 중간쯤 보세요. 조국신당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과 6%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지지율 조사가 이래요. 다른 것도 하나 더 보죠. 역시 비슷한 흐름인데 여기는요.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과 조국신당의 격차가 더 좁습니다. 14%와 13%로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해지잖아요. 조국신당을 지지하는 아까 13, 15 정도의 이 표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자, 이와 관련해서요. 조국 전 장관도 스스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좀 다른 컬러의, 다른 색깔의 분석을 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은 이준석 신당과 정의당으로 가는 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단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이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과 직접적 관련 또 민주당의 그 당원이었던 이런 분들이 탈당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밑에서부터 들어오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 강성들 또한 민주당은 지지하나 이재명은 지지하지 않는 친문 세력들 네네. 뭐 그런 분들이 지금 조국신당 쪽으로 가시는데 이분들은 민주당 혹은 조국신당 외에 다른 쪽으로 갈 일은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두 당의 관계는 제로섬의 관계고요. 자, 강민구 변호사. 조국신당이 받고 있는 지지표는 어디서 온 걸로 보십니까? 친문 세력들이죠. 친문표다. 예, 친문표입니다. 원래 민주당을 지금 그 구성하고 있는 거대한 두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친명과 친문이 있는데, 근데 지금 친명이 지금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헤게모니를 장악해 나가면서 친문들을 다 내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친문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하고 관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대안으로 나선 게 이낙연 그 대표가 만든 어떤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 쪽으로 갈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거기보다는 조국 쪽이 더 문재인 쪽의 적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예. 개혁신당과 정의당의 갈표를 가져왔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지지표를 흡수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는 조국 그 대표가 그 약간 호도를 하는 거고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혁신당을 지지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 예. 지지하는 어떤 이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본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창당을 하기 전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양산 그 사과도 가갖고 어떤 시그널도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친문 세력들의 어떤 협조를 바란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기에 또 화답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이탈한 어떠한 말하자면 이삭죽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면서 지금 말로는 지금 뭐 본인이 개혁신당 쪽 표를 지금 흡수했다고 지금 그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 소장님과 함께 지금 민주당 소속이니까 조국신당이 받는 표는 어디서 온 표입니까? 아니 이제 그게 아마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개혁신당이 예. 15%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요 지금? 어디로 갔겠죠 어떤 예. 형태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이 만든 유성정당이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같은 경우는 어떤 당파성을 떠나서 예. 뭐 제가 볼 때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인 분들, 또 하나는 양대 기득권 정당의 부정적인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민주당도 갈 수 없고 국민의힘도 갈 수 없는 분들이죠. 예.
그래서 그중에 누굴 고르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예. 개혁신당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랑 제대로 싸우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중에 갑자기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이 나와서 예. 좀 참신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저 당을 지켜볼까? 저는 계속 아직도 유동하는 층이라고 좀 봐요. 유동하는 층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조사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제 제가 조사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 MBC가 패널 조사라는 걸 해요. 1차부터 4차까지 했으니까 예. 동일한 사람이 조사를 하는 건데 주로 이동하는 걸 보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이동을 해요. 전 그렇다면 이 층들이 왜 갈까? 하나는 민주당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기존에는 민주당 지지자였습니까? 이탈한 측면이 있는 거겠죠. 또 하나는 중도층 중에서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예. 조국혁신당으로 지금 지지를 모아주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조국혁신당이 여기에 맞게 비례 후보들을 잘 세워서 이런 지지층들을 묶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예. 만약에 묶어내지 못한다면 다시 또 이것이 1차적으로 와야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진보와 중도층 또는 예. 일부 합리적인 보수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중에서 예. 윤석열 정부를 도대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의 하나의 지지 흐름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초기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국 신당과 관련 숫자가 왜냐하면 10%대 중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권에서 꽤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지지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근본적인 또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조국 신당의 등장이 말이 되는 것인가? 어제 두 분이 토론을 좀 벌였는데 저희가 좀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시면 유승민 전 의원이 일단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비례정당을 만들고 비례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 자체가 지금 초현실적이고 엽기적인 정당이다. 그리고 뭐 일부 조사 보니까 13% 지지를 받고 있다는데 정말 이걸 보면서 본인은 참담한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과 토론하신 분이 있거든요. 다음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 섞인 입장을 내죠. 아니, 정치에 도덕을 섞으면 정치가 강박스러워진다. 그러니까 징역형 2심까지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 정치에다 도덕 그리고 뭐 그다음에 정치에 법이 들어가면 정치가 설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면서 도덕과 법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별개라는 얘기 같죠. 그리고 아직 대법원까지 안 났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유시민 작가는 과거에 저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죠. 인간의 모든 불안전함과 추악함을 다 껴안겠다는 의사표시거든요. 내가 직업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네네네. 정치를 하다 보면 옳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네. 상대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네. 또는 더 큰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소한 양보를 하고 눈을 감아줘야 되는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법하고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이러면 정치라는 것이 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자, 김수환 평론가. 그러니까 정치의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마라. 그건 별개다. 따로 가는 게 정치다. 거기에 도덕과 법을 왜 언급합니까? 아마 조국 전 장관이 2심까지 이제 유죄 판결 받다 이거를 설명한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환 평론가. 정치와 법이 따로 가는 영역이 아니고요. 정치와 법이 가지고 있는 포괄하는 영역이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에서 답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에선 진실보다는 인식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치학이나 정치 심리학에서 흔히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법의 잣대를 유사이래로 다 마찬가지지만 법과 원칙을 제일 많이 강조했던 사람은 권력자예요. 사회적 약자들이 법과 원칙을 찾는 건 어찌 보면 아주 수평적인 사회이겠지만 그런 이상적인 사회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하기가 좋을 때 예. 자신이 그걸 법과 원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할 때 그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논리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 세상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듯이 그럼 국민들은 예를 들면은 왜 아까 조국혁신당 얘기도 했던 것처럼 왜 10몇%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느냐. 예. 원래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런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심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조국 혁신당은 어찌됐든 회초리가 돼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그 지금 뭐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만듭니까? 예. 이런 영역에 관한 법의 영역으로 해석해서 국민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정권 심판은 필요하는데 민주당이 마음에 들진 않아. 이런 분들도 저는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처럼 정치 영역은 꼭 법의 잣대로만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거를 전 설명했던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의 사법화 얘기 나올 때 혀를 끌끌 차기도 하잖아요.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다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려고 가지고 가면 정치 영역이 지나치게 협소화된다라는 지적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김문수 대변인. 그냥 유시민 그 이사장이 궤변론자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궤변이다. 그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정치에서 법의 잣대를 대지 말라는 것은요, 정치인들한테 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논의할 때,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바꿀 때요. 예.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인들이 내 편한 입맛에 따라서 내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법의 잣대를 대지 마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예, 정치인들은 일반 시민들보다 좀 더 높은 법의 잣대를 대도 괜찮습니다. 네,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요, 법을 입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법의 잣대를 대지 마라. 그것도 범법 행위가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실형이 떨어졌는데요. 대법원 남았으니까 괜찮다고요. 대법원 가서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 3%뿐이 안 됩니다. 100명 중에 97명은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재심 판결까지 끝난 사람이 지금 창당을 한 것도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코미디 같은 현실인데 이것이 지금 중도들이 지지하고 나섰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분석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됐든요, 국민의힘이 됐든 보수와 진보를 지지하는 고정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 있죠. 네, 국민의힘 통상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세력이 33% 정도, 진보가 한 37%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양쪽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이 양쪽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 결정하지 않으면 31%에 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해 보세요. 민주개혁 진보연합 14%, 조국신당 13%, 합치면 27%입니다. 예. 국민의힘 28%랑 비슷하죠. 예. 여기서 나눠진 겁니다, 그냥. 중도 국민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중도 국민들께서 어떻게 조국을 다시 찍어줍니까? 지난 대선에서 왜 민주당이 참패했는지 지금 이거 까먹은 겁니까?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왜 분노했는지를 벌써 잊고 민주당이 아직도 조국이 나서니 이제 국민들께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희망사항을 말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30여일 후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조국 신당 때문에 철퇴를 맞을 겁니다. 지금 이 조국 신당이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예상을 못했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조국 신당이 등장했을 경우에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이건 뜻밖인데라고 반응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신당의 조국 대표가 만났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우선 뭔가 이루어질 듯하다는 쪽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장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4월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저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조국의 강을 다 건너서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호갑적으로 가족을 도륙했는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조국의 강이 문제였다면 4년 전에 민주당이 180석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실상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함께 넘자고 하는 취지에서 큰 틀에서 연합하고 또 이미 그 강 건너갔어요. 그리고 연합할 거예요. 약간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또 굉장히 혹평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들어보겠습니다. 또 한 번 다시 말을 허언을 하게 된 걸로 되는 거죠. 그러면 대선 때 했던 그 얘기는 뭐냐. 그때 강 건넜다가 다시 조국의 강에 지금 다시 입수하고 다이빙하고 헤엄을 치는 거냐. 그런 거죠. 선거 이불리에 따라서. 이건 민주당 몫입니다. 조국 신당의 표는요. 더불어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조국혁신당과 연대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는 국민에 대한 명확한 배신입니다. 지금 뭐 녹색정당에서는 뭐 배신? 이 자체가 지금 배신이다. 왜 손을 잡습니까? 약간 이런 반응인데 김주혁 전 행정관, 민주당과 조국신당은 무슨 관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서로 소위가 반윤연대라는 큰 틀에서 예. 서로의 역할들을 갖다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 보완을 하는 관계입니까? 아까 근데 조홍춘은 제로섬이다. 서로 뺏는 거다 표를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조홍천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는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층 자체가 6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 선거는 그런 거니까요. 그 예. 60% 층에게 호소를 해서 소위 자당을 뽑아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 진보나 아니면 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아니면 녹색정의당이나 예. 진보 계열에 있는 정당들이 예.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그런 상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반윤연대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서 전선 구도를 소위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구도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그것도 가장 중요한 관건적인 요소인 거죠. 예. 근데 그 부분들 자체가 공천 과정에서 좀 흔들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만남을 통해서 소위 그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인 분들을 갖다가 하나로 모아내는 과정들인데요. 예. 이제 민주당을 포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조국 혁신당이 인입을 하는데 이 인입 자체가 단지 비례를 나누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예. 현장에 투표에 갔을 때 지역 선거까지 쌍방이 윈윈할 수 있는 구도로 갈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연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앞으로 남아 있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여기서는 조국신당에서 안 내고 조국신당이 내면 민주당 안 내고 이 얘기입니까? 조국혁신당은 이미 비례로만 정당을 운영할 거기 때문에 예. 지역에 나오지 않겠죠. 예. 하지만 계속 호소하겠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에 지지를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비례에서는 조국혁신당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이 두 당 모두가 큰 틀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는 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예. 이 두 가지 조합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현장에 가서는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찍어주시고 비례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찍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제 큰 틀의 반윤연대의 지금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이 조국의 강 이런 게 권할 때마다 얘기한 말이 번복된 겁니까? 말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선거라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나 서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 일정하게 용인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용인들이 없이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제도 요점이 분명히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냥 병립형이었다면 이렇게 안 됐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예. 소위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제도들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이 있었고 준연동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소위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고 이 위성정당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범주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영역을 지금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이 소위 지지층들을 갖다 지금 인입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은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자매 정당입니까? 자매 정당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보세요. 반윤연대 정당이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총선이 끝난 뒤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혹시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그렇게- 않는다고 조국 당대표가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적어도 어떤 특정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제3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 적어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앞으로 특검법인 다양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할 테니까 예. 민주당은 오히려 그 뒤에서 큰 틀의 지지 세력들을 만들어서 이 법안들을 통과하는 거함이 되달라라고 하는 서로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김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관계라고 보세요? 적과의 동침. 네. 적과의 동침 그리고 동상이몽. 그리고 제로섬 게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이 꼭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적대적이 아니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친명과 그리고 여기에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더 심한 적대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필요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뭉쳤다. 각자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사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사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막아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창당을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아마 본인도 지금 일단 이 지지율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장관하고 손잡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지지율 보니까 손 안 잡고 갈 수도 없습니다. 네, 손 안 잡고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양쪽 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두 대표가 예. 네. 지금 각자의 진짜 목표는 이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회피하는 데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말하면 너무 독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소심까지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예. 조국 신당의 길은 열릴지 몰라도 조국의 길은 절대 안 열린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확정이 네. 된다면 구속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속마음에는 예. 저 사람만 들어가면 어차피 내 당이다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그리고 제가 볼 때 장담합니다. 예. 내기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걸 합당합니다. 장담하십니까? 합당합니다. 아, 네. 총선 뒤에는 합당할 거다. 네, 합당 분명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전망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게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요. 지금 위성 정당을 정확하게 표명한 본인이 위선 정당이에요. 국민들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항소심까지 받은 범죄 혐의자가 예.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나서 사법적 리스크를 막아보기 위해서 나온 정말로 국민 기만하는 위선 정당이라고 봐야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당이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왜냐하면 예. 계속 사법 리스크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다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 판단만 예를 들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기소가 된 내용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냥 사법부가 판단해서 무죄면 들어가는 거예요. 무죄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든 아니면 이재명이든 두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계속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 전에 있었을 수 있었겠죠. 예. 근데 지금은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검찰 손에서 떠나간 분이 대부분인 거죠. 그죠? 그러고 나면 사법부가 판단하면 그냥 유죄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무죄면 알겠습니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30초 드릴게요. 진짜로 묻고 싶습니다. 진짜로 묻고 싶어요. 여야를 떠나서. 예. 항소심에 지금 실형 판결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의 공당을 창당하는 것이 진짜로 정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민주당 패널 분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웃긴 모습이 아닌지 진짜로 묻고 싶어요. 지금 그 얘기를 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장 이사장이 어제 토론을 벌였어요. 아까 소개했는 대로 한쪽에서는 이게 참담한 거 아닙니까? 정치에 왜 자꾸 법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싸웠어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한 건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물으셨으니까 예.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전 조국신당 창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건 부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국신당 창당하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14%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건 그만큼 국민들 예를 들어 크게 따지면은 10명 중 1명 이상이 거기에 동의하거나 찬성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국민을 바보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은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잘못된 정당에 왜 국민들은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인지 뭐 민주당 그 지지층이 옮겨갔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여론조사 데이터를 좀 더 알겠습니다.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예, 말씀드리고 잠깐만. 싶어요.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두 분 중에 누가 강민구 변호사 답을 하세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지금 13, 14%까지 올라가는 동안 민주당의 지지율은 그만큼 빠졌죠. 그 비례정당 예. 지지율 좀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빠졌습니다. 내려간 결국은, 예. 그러니까 합하면 뭐 이렇게 정당 지지율처럼 예. 비슷하게 보여요.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조홍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둘이 지금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다시 말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했다.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친문 세력들이 화가 나갖고 옮겨간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조국 신당 자체가 이게 올바르다. 이게 정당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리고 사법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요. 아니 국회의원 만약에 비례대표로 됐다고 쳐요. 그럼 몇 달 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면은 바로 구속되고 국회의원직 박탈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을 그럼 뭘 지금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본인이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라는 데는 아시다시피 법률심이에요. 예. 사실심이 아니에요. 사실심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증거 판단은 고등법원에서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이게 법 자체가 제대로 해석을 했냐 이거를 묻는 데기 때문에 지금 조국 대표가 거기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판단 끝나 보면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정치적으로 어떤 수를 만들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었다. 거기에 그런 정당에 국민들이 지금 15%, 14%의 지지를 보낸다고 하는 건 예. 그 정당, 그 당을 만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다. 인식하는가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지금 거고요. 네 분 도돌이표 좀 통화하시되 잠깐만요. 아까 그 여론조사 예.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30이에요. 예. 민주당하고 조국신당 합치면 36이에요. 예. 민주당은 긴장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 나머지 지지율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자세히 분석해 자,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분 말씀하는 걸 제가 좀 정리 드릴게요. 좀 그러니까 조국 신당 지지율이 10% 중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지지율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이냐? 한쪽에서는 민주당께 반토막에 나서 글로 간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민주당이 싫어서 떠나신 분이 글로 간 거 아니냐? 근데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이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각각? 알겠습니다. 아, 토론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이번 건만이 아니라 지금 이쪽 이 네 분의 패널 그동안 정치권에서 쌓여 있었던 그런 이슈들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할 때마다 언뜻 지금 끌고 나오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토론이 약간 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